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지의 낡은 군복. 늦가을 햇살이 엷게 들이온 오후, 김민주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오래된 2층 양옥집으로 향했다. 마당에는 은행잎이 수북이 쌓여 뒹굴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2층 아버지의 서재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책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서재는 아버지의 생전 모습처럼 굳게 닫혀있는 듯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서재 안으로 발을 들였다. 책상 위에는 낡은 만년필과 안경, 몇 권의 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책장에는 빼곡하게 책들이 꽂혀 있었지만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사진첩, 오래된 편지 뭉치, 빛바랜 졸업장, 아버지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며 민주는 왠지 모를 먹먹함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러다 민준의 시선이 서재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장롱에 멈췄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삐걱거리는 장롱. 어릴 적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민주는 망설이다 장롱 문을 열었다. 뻑뻑한 나무 마찰음과 함께 장롱 문이 열리자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낯선 빛깔의 군복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국방색 군복. 아버지의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군복을 꺼내 들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군복은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묵직하고 숭고한 기운을 풍기는 듯했다. 군복의 가슴에는 빛바랜 이름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김영철. 분명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민주는 군복을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 그것은 굳게 닫혀있던 아버지의 과거를 향해 열린 문과 같았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주는 경란과도 같은 아버지의 숨겨진 삶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을 팔겠다고? 어머니 박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을 울렸다. 민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 집 너무 커요. 이제 우리 둘만 남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냥 아파트나 작은 빌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 정말 냉정하구나.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집인데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겠다고 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민주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지만 시선을 피하며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텅 빈 집처럼 썰렁하기만 했다. 아버지 김영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이나 되었다.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아버지는 그렇게 곁을 떠나버렸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집안 곳곳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서재 책상 위에 만년필,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낡은 안경,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분재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게 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어요. 아버지 없는 이 집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 보는 것도, 이 집에서 아버지 흔적을 계속 마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알아, 너도 힘들다는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 집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잖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데 쉽게 잊으면 안 돼.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민주는 겨우 감정을 추슬렀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민준과 수진 남매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다. 낡았지만 곳곳에 아버지의 손길이 닿아 있는 정겨운 집이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집 팔겠다는 얘기는 없던 걸로 해요. 대신 저 서재 정리해도 될까요? 아버지 유품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버지 물건들 이제 정리해야지. 엄마도 도와줄게.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민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서재 정리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서재, 특히 낡은 나무 장롱 속에 숨겨진 낡은 군복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민주는 다시 서재를 찾았다. 어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책들을 책장에서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오래된 책들은 먼지가 풀풀 날렸고 책장 뒤편에는 낡은 거미줄이 엉켜 있었다. 책 한 권 한 권을 꺼낼 때마다 아버지의 채취가 느껴지는 듯했다.
문득 책갈피에 끼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의 군복.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버지의 군복은 지금 서재 장롱 속에서 발견한 낡은 군복과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군인이었던 걸까? 민주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봤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군대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아버지는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하셨어. 라는 대답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군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진 속 군복은 그냥 아버지의 젊은 시절 추억이 담긴 옷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장롱 속 낡은 군복, 사진 속 젊은 군인, 아버지의 친목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 하면서도 미스터리했다. 민준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책 정리를 시작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버지의 군복과 사진 속 젊은 군인의 모습이 맴돌았다. 오후 늦게 민준은 장롱 앞으로 다시 다가갔다. 어제는 대충 훑어봤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장롱 속을 살펴보고 싶었다. 장롱 문을 다시 열자 낡은 군복 옆에 또 다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나무 상자, 빛바랜 가죽 지갑, 그리고 낡은 철모 모두 군대에서 사용했을 법한 물건들이었다. 민주는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상자 안에는 훈장과 메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무공훈장, 화랑무 공훈장 이름도 생소한 훈장들이 빛바랜 채 낡은 상자 안에서 잠자고 있었다. 민주는 훈장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엄청난 훈장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죽 지갑 안에는 낡은 군인 신분증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신분증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은 사진 속 젊은 군인과 똑같았다. 이름, 계급, 군번 신분증에는 아버지의 군 복무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육군 보병, 월남전 참전. 민주는 신분증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고? 그리고 이 훈장들은 대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던 걸까? 민주는 철모를 들어 머리에 써봤다. 차가운 쇠붙이 감촉이 머리를 짓눌렀다. 철모 안쪽에는 땀 냄새와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철모를 쓰고 거울을 보니 낯선 군인이 서 있었다. 그 군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민주는 철모를 벗어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낡은 군복, 훈장, 신분증, 철모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훈장을 받을 정도로 용맹한 군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던 걸까? 왜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도 군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걸까? 민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과거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봐야 했다. 민준은 장롱 속 물건들을 다시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군복 주머니에서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발견됐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라는 글귀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편지는 아버지의 유필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은 민준을 더욱 깊은 혼란과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다. 편지는 1968년 5월 15일 월남의 한 전장에서 아버지 김영철이 어머니 박정숙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아버지의 떨리는 마음과 전쟁의 참혹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사랑하는 정수가, 잘 지내고 있겠지?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어. 매일같이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눈앞에는 죽은 전우들의 모습이 아른거려. 이곳은 정말 지옥과 다름없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곳, 매 순간이 공포와 절망의 연속이야. 정수가, 나는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해. 제발 살아 돌아가서 당신과 민준이 얼굴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져. 이곳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곳이야. 당신과 민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 당신이 해주는 따뜻한 밥, 민준이가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전쟁이 끝나면 꼭 당신과 민준이 데리고 바닷가에 가고 싶어.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밤에는 별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너무나 간절해. 정수가,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곁에는 든든한 아들 민준이가 있잖아. 민준이 잘 키워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줘. 그리고 나를 너무 오래 기억하지는 마. 나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사랑해 정수가. 그리고 우리 아들 민준이도 사랑해. 영철이가.
편지를 다 읽은 민주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 절절한 사랑 고백,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전쟁터의 참혹한 모든 것이 민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셨던 것이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삶에 대한 절망과 희망을 편지 속에 담아 어머니에게 보내셨던 것이다. 민주는 편지를 품에 안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아버지 민주는 아버지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려 보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아버지는 그토록 힘든 전쟁을 겪으면서도 가족들에게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며 가족을 지켜오셨다. 그런 아버지의 깊은 슬픔과 상처를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민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아버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아버지의 전쟁 경험, 트라우마, 그리고 숨겨진 과거 그 모든 것을 밝혀내고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야 했다. 민주는 다시 장롱 속 물건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낡은 사진첩, 오래된 군복, 빛바랜 훈장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침묵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이제 민주는 아버지의 침묵을 깨고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며칠 후 민주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군복과 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너도 이제 알 때가 됐지. 내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봤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 결혼 전에 네 아버지 군대 제대하셨다고 들었어.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네 아버지가 워낙 말을 안 하셔서 나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 왜요? 왜 아버지께서는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아버지께 묻지 않으셨어요? 민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듯 질문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산을 바라봤다. 글쎄 내 아버지 마음은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짐작은 했지. 전쟁 끔찍한 곳이잖니. 내 아버지도 전쟁에서 끔찍한 일을 겪으셨을 거야. 그래서 아마도 과거를 잊고 싶어 하셨겠지. 나도 굳이 아픈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남편,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가는 걸 원했으니까. 어머니의 말은 이해가 되면서도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아버지의 침묵은 전쟁의 상처 때문이었던 것이다.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는 과거를 봉인하고 침묵을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침묵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곁을 지켜왔던 것이다. 어머니, 저 아버지 과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어떤 전쟁을 겪으셨는지 알고 싶어요. 민주는 어머니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민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다는 것을 민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래라. 내 아버지도 이제는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길 바랄지도 몰라. 하지만 너무 깊이 상처받지는 마라. 내 아버지 참 힘든 삶을 사셨으니까.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자 민주는 비로소 아버지의 과거를 향한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군대 동료를 찾는 것이었다. 사진 속 젊은 군인, 신분증에 적힌 월남전 참전 기록, 그것들을 단서로 아버지를 기억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민주는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첩을 펼쳐 낡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와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온화하고 자상한 모습이었다. 전쟁의 상흔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 민준의 시선이 한 사진에 멈췄다. 사진 속에는 아버지와 앳된 얼굴의 젊은 남자, 그리고 또 다른 군인 한 명이 함께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낯선 열대의 풍경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월남에서 1968년이라고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슬픔과 긴장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사진첩 속 다른 사진에서도 몇 번 본 적 있는 아버지였다. 왼쪽에 있는 젊은 군인은 사진 속 젊은 군인과 동일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군인은 누구일까?
얼굴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문득 민준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아버지의 군대 동료, 전쟁 경험을 공유했던 저는 어쩌면 사진 속 오른쪽에 있는 군인이 아버지의 전쟁 동료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를 통해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사진 뒷면에 적힌 월남에서 1968년이라는 글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1968년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 있던 날짜와 같은 해였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월남의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전우였을 것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군인은 아버지의 전쟁 경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민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사진첩에서 꺼내 들었다. 사진 뒷면에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 속 군인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돋보기를 꺼내 들었다. 군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뚜렷한 이목구비와 강인한 눈빛은 인상적이었다. 왠지 모르게 정의감 넘치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다. 민주는 사진 속 군인의 얼굴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무작정 아버지의 군대 동료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 사진 속 군인을 먼저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 사진 속 군인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다.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해야 했다. 민주는 사진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어머니에게 사진 속 군인에 대해 물어보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으니 아버지의 군대 동료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희망을 걸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 옆에 앉아 사진을 내밀었다. 어머니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네. 누구 사진이니?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군대 동료인 것 같아요. 어머니 혹시 이 사진 속 군인 아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사진 속 군인들을 번갈아 살펴보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후 갑자기 아 하고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어쩌면 기억날지도 모르겠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 혹시 현우 씨 아니니? 현우 씨요. 현우 씨가 누구예요? 민주는 되물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 속 군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래 맞아. 현우 씨 맞아. 이현우 씨. 내 아버지 군대 동료였어. 아주 오래전에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 내가 그때 잠깐 봤던 것 같아. 정말이에요. 어머니 이현우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민주는 흥분된 목소리로 질문을 쏟아냈다. 어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우 씨는 내 아버지랑 군대에서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들었어. 내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함께 싸웠다고 하더라고. 아주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내 아버지가 그랬어. 하지만 전역하고 나서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그럼 지금은 이현우 씨가 어디에 계신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민주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안하구나 민준아. 나도 현우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때 잠깐 보고는 다시는 못 봤으니까. 하지만 혹시 내 아버지 유품 중에 현우 씨 연락처나 주소 같은 게 남아 있을지도 몰라. 서재를 한번 다시 꼼꼼히 찾아봐라.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품 서재 아직 찾아보지 않은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향했다.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그것들이 아버지의 과거를 향한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 민주는 다시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뒤편, 책상 서랍, 낡은 상자 혹시라도 놓친 물건이 있을까 싶어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현우라는 이름과 관련된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책상 맨 위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몇 권의 낡은 수첩과 펜 그리고 안경 닦기가 들어있었다. 수첩들은 겉표지가 낡고 색이 발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중요한 물건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수첩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첫 번째 수첩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아버지의 일상과 생각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수첩은 업무 수첩이었다.
회사 일과 관련된 메모와 약속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수첩 겉표지가 낡고 해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았다. 민주는 마지막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수첩 첫 페이지에는 1968년 월남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1968년 월남.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수첩은 혹시 아버지의 월남전 참전 기록이 담긴 수첩일까?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다. 수첩 안에는 아버지의 육필로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전쟁터의 참혹한 풍경, 죽어가는 전우들의 모습, 끊임없는 총성과 폭탄 소리. 수첩은 아버지의 전쟁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전쟁터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수첩 중간쯤 펼쳐진 페이지에서 민준의 시선이 한 이름에 멈췄다. 이현우. 아버지의 글씨체로 또박또박 적힌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다. 나의 전우, 나의 형제 반드시 다시 만나리. 민준은 숨을 멈추고 메모를 자세히 읽었다. 나의 전우, 나의 형제. 아버지에게 이현우는 단순한 군대 동료가 아니라 형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민준은 아버지의 수첩을 품에 안고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반드시 다시 만나리.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염원이 아니라 민준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전우, 이현우. 민준은 반드시 그를 찾아 아버지의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수첩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현우라는 이름 옆에는 아무런 연락처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오래된 수첩의 낡은 페이지는 야속하게도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막막했지만 희망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의 유품 속에 혹시 다른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다시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책장 뒤편, 낡은 상자, 작은 메모지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눈을 크게 뜨고 구석구석을 살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성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점점 지쳐갈 무렵 민준의 눈에 띈 것은 낡은 사진 앨범이었다. 앨범 겉표지에는 빛바랜 글씨로 추억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앨범을 펼쳐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어린 시절 가족사진, 졸업사진, 결혼사진,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역사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다 앨범 중간쯤에서 민준의 손길이 멈췄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이현우, 그리고 또 다른 군인 한 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배경은 푸른 하늘과 야자수가 늘어선 낯선 풍경. 월남의 어느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 듯했다.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현우 형에게 영철. 사진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던 민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우 형에게 라는 글씨 아래 아주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주소와 이름이 펜 자국으로 남아 있었다. 오래되어 번지고 흐릿해져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희미하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현우 서울. 민준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주소는 흐릿했지만 분명 서울이라는 글자는 또렷하게 보였다. 서울. 이현우는 서울에 살고 있는 걸까? 오래된 주소이긴 하지만 혹시 아직도 이 주소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앨범을 챙겨 들고 서재를 나섰다. 어머니에게 사진과 주소를 보여주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사진을 받아들었다. 어머나, 정말 현우 씨 사진이네. 이 주소 혹시 현우 씨 집 주소일까? 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주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래된 주소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 한번 찾아가 볼래? 혹시 현우 씨가 아직도 이 근처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준은 용기를 얻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직접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사진과 주소를 받아 들고 곧장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아타고 사진 속 주소로 향하는 동안 민준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과연 이 오래된 주소로 이현우를 찾을 수 있을까? 만약 만난다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택시는 낡은 골목길 어귀에 멈춰섰다. 민준이 사진 속 주소를 확인해 보니 바로 이 골목 안쪽에 있는 집이었다. 오래된 붉은 벽돌집들이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낡은 골목길은 왠지 모르게 정겹고 푸근한 느낌을 주었다. 민준은 숨을 크게 쉬고 골목길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낡은 담벼락에는 담쟁이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좁은 마당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사진 속 주소와 같은 번지수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퇴색한 페인트칠 굳게 닫힌 철문 오래된 낡은 집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철문에 붙어있는 낡은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정적만이 흘렀다.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혹시 집을 잘못 찾은 걸까? 아니면 이 집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걸까?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하기는 아직 일렀다. 민주는 철문 옆에 붙어있는 낡은 우편함을 살펴보았다. 우편함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고 오래된 고지서와 광고 전단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우편물을 자세히 살펴보던 민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낡은 고지서 봉투에 이현우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곳이 이현우의 집이 맞다. 민주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철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혹시 이현우 선생님 계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철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자 낡은 마당과 함께 낯선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인자하고 푸근한 인상을 주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구시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김영철 선생님 아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현우 선생님 되십니까? 민준의 말에 노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노인은 잠시 민준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가 이현우요. 아버지 제 아버지 김영철 선생님을 아십니까?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현우는 민준의 질문에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철 영철이라고? 이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민준은 이현우의 반응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분명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일 것이다. 네, 제 아버지 김영철 선생님요. 혹시 아버지와 아시는 사이십니까? 민준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현우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알다마다 영철이는 내 가장 친한 전우이자 형제였어. 이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준은 이현우의 슬픔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 이현우에게 내밀었다.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이현우, 그리고 또 다른 군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이현우의 눈빛이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 속 젊은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다. 이 사진 그래 우리 월남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이구먼. 오랜만이네. 이 사진 정말 오랜만이야. 이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바라보는 이현우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짙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이현우에게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군복과 수첩, 그리고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현우는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이현우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현우는 흐느끼며 민준에게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월남전 참전 당시 함께 겪었던 끔찍한 전쟁의 참상, 서로 의지하며 고난을 헤쳐나갔던 전후회, 그리고 아버지의 용맹함과 따뜻함. 이현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민준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모습이었다. 영철이는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어. 전쟁터에서도 항상 침착하고 용감하게 싸웠지. 부하들을 아끼고 동료들을 챙기는 마음도 따뜻했어. 그런 영철이 덕분에 우리는 그 끔찍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 이현우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영철이는 전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끔찍한 전쟁의 기억이 영철이를 평생 괴롭혔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영철이는 항상 전쟁의 악몽에 시달렸어. 그래서 군대 이야기는 아예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던 거야. 가족들에게 힘든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았던 거지. 이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아버지의 침묵의 이유, 아버지의 숨겨진 고통, 이제야 비로소 민준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전쟁의 트라우마에 갇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가족들을 지켜왔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군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영철이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자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게.
이현우의 따뜻한 위로에 민주는 겨우 감정을 추스를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현우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주는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그리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며칠 후 민주는 어머니와 여동생 수진과 함께 아버지의 육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 유리벽 너머 아버지의 한박 웃음 사진은 여전히 푸근하고 따뜻했다. 민주는 준비해온 낡은 군복과 훈장,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아버지의 납골함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주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슬픔보다는 벅찬 감동과 존경심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 훈장, 그리고 수첩, 그것들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과거이자 아픔과 상처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는 소중한 유산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납골함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민주는 아버지의 납골함을 향해 굳게 맹세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침묵에 가려진 과거를 슬퍼하지 않으리라.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용기를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리라. 납골당을 나서는 길, 늦가을 햇살이 민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다. 텅 비었던 마음속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듯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민준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고 아버지의 정신은 민준의 삶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펼쳤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민준에게 부디 나처럼 아프게 살지 않기를. 너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사랑한다. 영원히.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민준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따뜻한 위로가 담긴 감동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아버지처럼 아프게 살지 않고 아버지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그 후 민준은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삶의 흔적들을 되새겼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은 깨끗하게 세탁하여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훈장과 메달들은 아버지의 수첩과 함께 낡은 나무 상자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와 사진들은 앨범에 정리하여 가족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겼다. 집은 여전히 아버지의 손길이 닿아 있는 정겨운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씩씩하게 살아갔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했고 자신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애썼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왔다. 민준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앞에는 민준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푸르게 자라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묘비를 바라보며 민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아버지의 굳건한 어깨, 아버지의 사랑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늘 저희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민주는 눈을 뜨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은 맑고 높았고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다. 아버지의 영혼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묘소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용기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가족애를 상징하는 숭고한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민준과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몇 년 후 민준은 건축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설계한 아름다운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건축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건축가로 성장했다. 어머니와 여동생 수지는 여전히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추억을 가슴에 품고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민주는 설계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든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아버지의 낡은 군복이 훈장과 함께 빛바랜 모습으로 걸려 있었다. 민주는 액자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아버지의 낡은 군복, 그것은 아버지의 삶의 무게와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는 듯했다. 민주는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볼 때마다 슬픔보다는 따뜻함과 존경심이 먼저 느껴졌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기, 아버지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민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민준은 오늘도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